네, 2부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입니다. 자, 엉덩이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처럼 엉덩이도 두 개라는 엉두파와 엉덩이는 붙어있기 때문에 합쳐서 한 개로 봐야 한다는 엉한파로 나눠져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립국어원과 해부학 교실 등에 문의하면서 농담처럼 시작한 토론이 상당히 진지해졌는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 엉덩이는 한 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 무슨 소리냐, 엉덩이가 두 쪽인데 2,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함께 말씀 나눌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진 씨 잘 지내시죠? 예, 교수님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로 하니까 조금 예. 낯설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그 어른이들 예. 열심히 문자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코로나 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스튜디오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 엉덩이가 한 개냐 두 개냐 저도 우리 작가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길래 네.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뜨겁게 논쟁이 될 만큼 좀 의견이 나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고요. 예. 11월 30일 날 이제 이 논쟁이 시작돼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돌들이 하는 어떤 딩고 뮤직이라는 곳에서 예. 아이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 엉덩이는 한 개냐, 두 개냐? 엉덩이는 몇 개냐?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엉덩이는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황하면서 아이돌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대면서 엉덩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생겼고 예. 아니다. 엉덩이는 두 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가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엉덩이 개수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엉덩이 개수 논쟁은 그 전에 미국에서도 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유사한 논쟁인데요. 아, 그렇군요. 빨대의 구멍은 몇 개냐? 예. 네, 빨대 구멍 몇 개일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인가요? 그런데 위에도 구멍이 있고 아래도 구멍이 있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인가요? 그렇죠? 한 개일까요? 정말 생각을 두 개일까요? 해보지 않은 주제인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빨대에는 구멍이 없다. 온전한 빨대에는 구멍이 어디냐? 이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구멍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구멍이 안 빨대인데. 뚫린 빨대니까 예. 빨대에 구멍이 안 뚫렸는데 구멍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래서 구멍이 없다. 이런 이제 입장도 있었죠.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예. 그 논쟁은 2017년 말에 있다가 2018년에 포브스라는 곳에 예. 그 과학자가 기고를 합니다. 예. 수학자가. 그러면서 구멍은 한 개다로 이제 종료가 돼요. 아, 종료가 됩니까? 그런 것도 종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형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홀의 개수는 그러니까 그 빨대의 구멍은 한 개다 이렇게 종료가 되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학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엉덩이는 이 홀 얘기를 한 게 구멍 얘기를 한 게 엉덩이 개수하고도 이게 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엉덩이 개수에 대해서. 아니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요. 이게 좀 절반으로 나뉘네요. 와. 5324번님 2개, 2498번님 2개, 6994번님 1개, 1158번님 1개, 8403번님 엉덩이는 2개입니다. 3409번님 1개. 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나뉘네요. 아주 뜨거운데요? 예, 그러게요.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전 한 개요. 한 개. 왜요? 엉한파시네요. 아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한 5명이 몰려 있습니다.
네. 엉덩이 10개네라고 안 하잖아요. 네. 엉덩이 5개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엉덩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제가 볼 때는 엉덩이가 어디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야 예. 우리가 서로 엉덩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이제 더 진전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엉덩이가 어디죠? 우리가 엉덩이하고 비슷한 말들이 이제 주변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볼기도 있고 궁둥이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엉치, 궁둥이 뭐 이런 말 있죠. 예. 자, 그럼 궁둥이, 볼기, 엉덩이 어떻게 다르죠? 모르죠. 네, 모르나요? 자, 다르니까 다른 말을 쓴 거겠죠, 그죠? 그래요? 예. 그렇죠. 다르니까 다른 말을 쓰죠. 같은데 다른 말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엉덩이 주사 맞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어디에다 넣죠? 엉덩이 윗부분? 그러니까 윗부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윗부분, 아랫부분. 윗부분. 윗부분이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엉덩이는 보통 엉덩이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볼기부터 볼게요. 볼기는 허리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사이에 있는 그 신체 기관, 그 신체 부위, 거기를 통칭해서 다 합해가지고 볼기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볼기가 더 위의 개념인 거죠. 예. 그런데 그 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 거. 이게 엉덩이와 궁둥이에요. 예. 자, 볼기 중에서 앉았을 때, 의자에 앉았을 때 닿는 부분, 거기가 궁둥이에요. 아래쪽. 아랬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둥이가 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지 궁둥이가 해졌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궁둥이 윗부분, 그러니까 볼기의 윗부분 거기를 엉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다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볼기가 전체고 윗부분이 엉덩이,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궁둥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엉덩이라는 말이 사실은 볼기하고 똑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예. 그러니까 엉덩이 개수라고 얘기할 때는 볼기하고 같은 의미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표가 찍어졌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엉덩이 개수로 더 들어가 볼까요? 엉덩이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우선 이 논란의 배경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논란을 이제 하기 전에 이게 2020년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던 11월 30일 날 이 논란이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12월 초에 이제 막 이제 한참 이야기가 됩니다. 엉한파와 엉두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죠. 예를 들면 엉덩이가 한 개다라고 얘기하는 건 최영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로 ong덩이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엉덩이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팽팽히 맞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를 가지고 막 맞서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사람의 엉덩이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2017년에도 또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엉덩이 수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빨리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립국어원에다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내리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엉덩이 문제가 벌어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민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과 교실에 계시는 정민석 교수님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분이신데다가 만화로 직접 만화를 그리세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만화로 해부학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부학적인 개념들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트위터로 이제 질문을 보냅니다. 엉덩이는 몇 개인가요? 해부학적으로. 그랬더니 해부학적으로 몇 개인가요? 그랬더니 정민석 교수님이 엉덩이는 두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에서는 대칭이 있는 구조물을 두 개, 한 짝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두 개이기 때문에 엉덩이는 대칭이 있는 구조물 두 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엉덩이가 두 개다. 이렇게 딱
답변을 내려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엉덩이 논란이 막 이렇게 잠재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예, 그런데. 그런데 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엉덩이가 두 개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언어학적으로는 몇 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일까? 해부학적으로는 두 개가 맞겠지만 예. 언어학적으로는 몇 개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어학자로서 엉덩이가 몇 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른이들과 엉덩이 개수 문제가 그게 그냥 시답지 않은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이 얘기를 같이 이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엉덩이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접근, 그 다음에 흥미로운 어떤 결론 이거를 마련해 보자. 라는 이제 취지로 이 엉덩이 개수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마루님께서는 엉덩이 한 개요. 팬티를 왼쪽 오른쪽 엉덩이로 나눠서 입지 않잖아요. 라고 하셨고. 네네. 주니차리 파파님께서는 엉덩이 한 개요. 힙스라고 안 하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엉덩이는 영어로 힙스가 맞죠?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엉덩이가 몇 개인가가 사실은 언어를 바라보는 그 사용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는 언어마다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이 사물들을 인식하는 거는 그 언어권 화자마다 인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물들을 범주화할 거냐,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언어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성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어가 그렇죠, 불어가.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게 불어죠. 최영진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불어가 아주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어를 배울 때는 전 세상에 있는 물건을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불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불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상에 있는 물건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를 배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상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언어 사용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어는 숫자에도 민감하죠. 그래서 영어처럼요. 영어도 아주 대표적인데 아까 힙스라는 말을 했던 것도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영어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이 셀 수 있는 것인지 셀 수 없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기억나시죠? 영어 문법에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자, 그러면 이제 가산명사라고 해서 셀 수 있다. 그러면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개수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힙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두 엉덩이를 같이 이야기할 때는 힙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입술 있잖아요, 입술. 입술도 영어에서는 립스라고 얘기를 하죠.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한국어는 어떻죠? 그냥 그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누지 않죠. 한국어는 그러니까 성이나 성별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범주를 하지도 않고 물건들을 그다음에 입술이나 뭐 이런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개수로 해서 하나이냐 두 개 이상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어예요. 한국어는 약간 그 숫자에 그렇게 민감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민감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책상에 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컵 하나가 있을 때도 책상에 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책상에 컵이 5개 있어도 책상에 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어로 말할 때 책상에 컵이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영어 시간이네요. There are two cups on the table? 그렇죠. 두 개면 two cups on the table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한 개이면 there is a cup on the table 해서 그렇죠. a cup이냐 two cups냐 아니면 cups냐 그냥
그러니까 컵스 하면 2개 이상이면 컵스라고 꼭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영어를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셀 수 있다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막 구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힙이 두 쪽이 있으니까 이거는 힙스다. 입술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이어져 있지만 립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문자가 좀 많이 들어와서 네네네. 중간중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문자가 많이 왔는데. 네. 1880번님께서는 엉덩이가 2개려면 의학적으로 접근하셨네요. 항문도 2개여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1개다라고 하셨고 6188번님께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6188번님 엉덩이는 하나입니다.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맙시다. 나라가 나뉜 것도 서러운데라고 남북을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네네.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조금 나가 볼게요. 이제 엉덩이 논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지 우리가 머리가 좀 상쾌해지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엉한파, 엉두파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엉덩이는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엉덩이는 하나일까요? 2개일까요? 1개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엉덩이는 1개인가 2개인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엉덩이는 하나인가 2개인가 사실 하나라고 봐도 맞고 2개라고 봐도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떨까? 한번 한국어 하자들에게 엉덩이는 몇 개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예. 엉덩이가 몇 개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최영진 아나운서 혹시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죠. 당황스럽죠? 예. 자, 그럼 눈은 몇 개인가요? 사람한테 눈이 몇 개죠? 2개. 자, 귀가 몇 개죠? 2개요. 그런데 왜 엉덩이가 몇 개죠? 할 때는 당황스럽죠? 이상하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어 사용자들은 숫자를 나누어서 이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건들을. 근데 의미가 있을 때만 숫자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은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눈이 몇 개죠? 2개요. 이렇게 평소에도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엉덩이처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는 엉덩이 개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로 통으로 본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어 사용자들한테 엉덩이가 몇 개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국어 언어학적으로 엉덩이가 몇 개라고 보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엉덩이를 개수로 세지 않는 걸 봐서 1개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엉한파를 이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엉한파, 엉두파가 나누게 되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질문을 받기 전에는 엉덩이는 그냥 통으로 하나다. 별로 중요한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언어의 세계를 넘어서 이제 논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엉덩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네? 이거 2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것을 세지 않았는데 그 개수를 세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논쟁이 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를 넘어서 논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논리의 세계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이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이유들이 바로 논리의 세계인데 이 논리의 세계에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위로 쭉 가니까 또 뼈도 왼쪽 오른쪽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해부학에서는 해부학적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엉덩이는 2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의 세계라면 기준을 먼저 정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가 막 합쳐지니까 기준을 정하기도 전에 논쟁을 하니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리의 세계이냐 언어의 세계이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고 논리의 세계도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셀 거냐에 따라서 기준을 먼저 정하고 논쟁을 하면 답이 나오지만 기준을 먼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상 언어로는 과학적인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언어라는 건 정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이 모호하고 중의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일상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과학을 위한 언어를 새로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의미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논리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엉덩이 개수 논란을 보면서 이거는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다. 우리 어른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유의미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의미한 논쟁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덕분에 언어의 세계가 있고 논리의 세계가 있구나. 언어의 세계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담겨져 있어서 어떤 언어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언어는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언어를 우리가 배울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8090번님 그 엉덩이가 붙어 있잖아요. 복숭아가 하나지 두 개입니까? 4821번님 엉덩이는 한 개, 그러나 볼기는 두 개. 얼굴과 비교해 보면요. 얼굴은 하나지만 볼은 두 개잖아요. 라고 하셨고 995번님 한쪽 엉덩이가 작거나 크면 짝꿍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엉덩이는 두 개입니다. 자, 오늘 엉한파와 엉두파로 나눠서 토론해봤는데 오늘 언어생활 굉장히 재밌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